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께서 SFA 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차트가 굉장히 기분 좋네요. 빨간불을 쭉 켜면서 오늘 몇 퍼센트인가요? 24.5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붙어 있으니까 아까 코스피 때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에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반도체도 반도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5G라던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다가 정부의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뭐 3월달, 2월달 어떤 부분들이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강세를 띄었습니까? 뭐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들, 뭐 정부 정책적으로 수소 인프라를 2조 원 정도 예산안을 지원을 하는 방안들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종목들 150%, 200% 정도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 역시나 6조 원 정도의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뭐 100%, 200%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와주고 있는 내용 역시나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육성안을 지금 이제 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나와줬었던 부분은 이달 말에 대통령이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라던가 아니면 연구소 쪽에다가 방문 일정을 타결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본다고 하시면은 깔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뭐 1년 동안을 쭉쭉쭉쭉 하락을 하다가 최대 거래량이 약 한 3,500만 주 정도 동반이 됐고요. 오늘 뭐 장중에 종가 같은 경우는 24% 정도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요. 여기서 이제 오늘 일단은 뭐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 뭐 보통 이제 정부 정책적인 내용들이 지원안이 수조 원대가 나와준다고만 하면은 상한가로 바로 급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SFA 반도체 역시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요. 오늘 이제 제가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공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 종목 역시나 해당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정부가 직접적으로 육성하는 발표를 하고 있고 좀 미래 먹거리로 확실하게 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광 전문가께서는 정부 정책 수혜주 중에 반도체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떨까요? 다비드 전문가께서도 정부 정책 관련 종목인 EN코리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뭐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그렇게 힘을 내지 못했어요.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고 네. 발표를 해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힘을 그렇게 많이 못 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은 뭐 정부의 정책이고 뭐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은 맞습니다만은 지금 과거형이죠. 있었던 종목이고 사실 수소차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1월 달에 거의 뭐 절정을 찍는 그런 이제 발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그 뭐 수소경제 시대 선언 뭐 이쪽에 따른 그 좀 발표들이 좀 있었는데 수소연료 전지 쪽에 관련된 그런 뭐 설비 용량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제 가장 빠른 그런 이제 확대폭을 좀 만들어줬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뭐 한 2월 달 초 이때쯤만 나온다 하더라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뭐 15% 혹은 뭐 적어도 10% 이상의 급등으로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물이 간 테마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죠. 오늘 EM코리아가 이제 과거에 대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차 쪽에서 이제 들고 왔는데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JN케이터라던가 혹은 뭐 뉴로스라던가 성창오토텍 1월 달에 이제 수소차의 그 인프라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그 다음에 수소차 로드맵 발표가 처음으로 이제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다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뭐 갭상승 3%, 4% 정도 수준까지만 이제 올라갔었다가, 결국에는 뭐 이제 음봉 마감을 한다거나, 혹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오랜 기간에 이제 조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단발적으로 이제 힘을 좀, 단기간 안에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과거에 이제 뭐 12월 달, 그 다음에 1월 달에 나왔었던 수소차의 강력한 수급 집중 현상들을 좀 기대하고 공략을 하기에는 약간은 좀 힘에 좀 빠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분명 이제 수소차는 과거에 가장 강력한 테마를 형성했었던 종목들도 맞고 지금 이슈가 약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미 근데 과거의 급등이 이미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와중에 좀 새로운 테마들과 새로운 더 강력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이제 매도의 기회 정도로 그다음에 좀
현금화시킬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이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그다음에 지금 당장 불고 있는 그 당시 1월달, 2월달에 수소차가 보여줬었던 그 정도의 이제 캐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 종목들이 이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 과거에 이제 뭐 대장 역할을 했었던 테마주라고 한다면은 오늘 제가 알려드릴 히든 종목은 지금 시점에 과거에 수소차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이슈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칩스앤미디어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삼성하고 M&A가 준비 중인가 봐요. 칩스앤미디어를 뭐 직접 인수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잘 이제 해주셨습니다. 이제 전장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는 뭐 NXP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썰입니다. 인수 합병과 관련된 내용은 진짜 도장 찍기 전까지는 뭐 어떤 종목들이 다 엮이고 있어요. 당장 뭐 롯데카드 지금 뭐 인수 합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뭐 발을 뺐다라는 뭐 소식들도 뭐 들려오고 있고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다면 하더라도 이제 그냥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제 재작년 2016년 정도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만이라는 기업의 인수 자금이 9조 원 정도가 됐었죠. 어마무시한 이제 이런 자금들이 오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서 바로 칩스앤미디어가 이 NXP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전장 반도체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4월 초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이날이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NXP와 관련된 인수합병 재료들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약 한 6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대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상한가 구간을 지켜주는 그러면서 이제 단기 평선들 20선까지 동시 지지를 해주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 좀 신뢰도 높게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할 만한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스앤미디어 지금 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시가 이하까지 잡아가시면서 여기 구간에서 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상한가 구간을 이렇게 이제 지켜주는 여기 구간을 이제 좀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높여가지고요. 지금 단기간에 잠시만요. 제가 이제 목표가 구간을 여러분들에게 설정을 드리고 일단은 손절가는 예, 목표가는 일단은 12,000원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에서 이제 9,800원 여기 구간까지 이제 잡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혹시 근데 이제 목표가를 좀 작게 잡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에서요. 좀 이제 급등을 순간에 한다고 하면은 여기 구간 이제 단숨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뭐 추가적인 이제 뭐 고점 구간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거든요. 일봉상에서 이제 보셨을 때 현재 이제 목표가 구간 일단은 13,000원 구간대, 12,000원 구간대로 잡아드린 게 여기 이제 12,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좀 막대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여기 구간에서 혹시 저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9,800원 구간대 여러분들이 지지 확인을 하시면서요. 여기서 이제 더 큰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또 여기 구간에서 돌파 구간 나와준다고 하면은 제가 목표가 상향을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는 새로운 재료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테마와 실적까지 함께 묶이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지금은 테마주의 순환매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이제 AS 해드리고 목표가 달성하면서 급등했었던 종목들 보신다고 하면은 뭐 YJN 게임즈, 그다음에 라운시큐어, 그다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국주들, 그다음에 뭐 등등등 이 모든 종목들이 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들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 당장 핫하게 떠오르는 테마가 이제 막 붙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 기업이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그 개별 종목들 혹은 뭐 이제 잡주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 느낌의 종목이 아니고 지난 연도 뭐 4분기, 3분기 혹은 뭐 이제 201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라던가 혹은 이제 폭발적인 그 실적의 이슈를 좀 같이 끌어오고 있었던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강력하고 빠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를 좀 몇 개를 들어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B세미콘은 이제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서 닥터강 전문가님이 강조를 해줬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를 좀 테마와 이슈를 같이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LB세미콘이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5,000원대 있었던 주가가 거의 10,000원 가까이, 2배 가까이 단기간 안에 올라갔었는데, 이런 바탕 안에서는 테마 플러스 지난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00% 이상으로 올라갔다던가, 혹은 이제 작년 연간 실적이 그 재작년 대비해서 이제 167% 이상을 급등했다던가, 이런 그 실적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키이스트라던가 DPC 이런 종목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빠르고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가장 그 상승 흐름들을 강하게 가져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도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요즘에 좀 많이 보고 있는 5G 관련된 테마주입니다. 이 종목도 과거에 이제 10,000원대 초반에 있었던 주가인데 지금 30,000원대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5G라는 테마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3분기 작년도 이제 3분기 흑자 전환,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는 또 실적이 강하게 또 끌어올리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 플러스 테마가 이어지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100% 이상으로 날아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만큼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 미리 좀 선취를 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종목은 과거의 테마가 아니고 지금 당장 떠오르고 있는 테마인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할 가능성이 큰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테마는 돼지 열병이었군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지구상의 돼지들이 좀 너무 아픈 시기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첫 뉴스는 이제 지금 당장 나온 부분들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왜 종목들을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기냐고 한다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머나먼 그 뭐 미국이라던가 그 외에 멀고 먼 나라의 이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구역은 아니다라는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으로도 돼지열병이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다, 이런 뉴스와 그 내용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화면에서도 뭐 아기 돼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고. 굉장히 좀 그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본다고 하니까 중국 전역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그다음에 치사율 100%의 돼지열병,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북한 쪽에서도 전염 가능성이 충분히 이제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까지 뚫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북한으로도 이제 전염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북 지원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움직임이 시작이 된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거의 테마들이 조금씩은 소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량과 그다음에 수급의 집중 현상들을 싹쓸이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좀 핵심적인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종목들 중에서 내일 이제 우리가 음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급등 종목을 따라가지 않고 그다음 후속으로 더 높은 그런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관 전문가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먹는 거, 그냥 대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뭐 닭이라던가 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관련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뭐 마트도 가보신다고 하면 돼지 고기 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거의 뭐 일주일, 2주일 사이에 30~40%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삼겹살 먹기도 지금 좀 무서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일단 사료주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성사료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이 3월 중순에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풀리기는 했는데 여기서 지금 나와주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중국 쪽으로 수생동물과 관련된 배합사료의 이제 수출길이 뚫렸다는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중국의 뭐 사료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은 차원을 달리하죠. 86조 원 정도가 사료 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우성사료가 그때 이제 수혜주로 엮이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상한가 정도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아프리카 열병과 관련된 내용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사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 잔반 사료를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합 사료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좀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우성 사료와 함께 지금 이제 뭐 전통적인 사료주로 이제 급등을 했었던 한일 사료라는 종목도 역시나 비슷한 차트 흐름들 나와주고 있어요. 3월달에 우성 사료 상한가를 갔대 같이 이제 약 한 20% 정도 급등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조정 기간을 거치다가 거래량을 터쳐주면서 지금 이제 고점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사료와 관련된 내용이 대북 지원 정책까지 같이 엮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사료 종목들이 좀 확률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께서는 사료 관련 종목인 우성사료 그리고 한일사료 언급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위생기구라고 하니까 사료도 위생기구에서 허가를 하나요? 일단은 뭐 그냥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그 우성사료랑 그다음 한일사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고, 솔직히 이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지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사료주 쪽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트를 좀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우성사료랑 한일사료를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성사료는 오늘 시간의 그 흐름에서 6.35% 작지 않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시간에 급등을 좀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사실 내일 아침에 따라잡기는 좀 애매한 그런 종목들이고, 우리는 이제 보세요. 이제 첫 번째로 급등을 이제 먼저 보여주고 있는 쪽이 이제 사료 쪽에서 먼저 이제 랠리를 좀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뛰어넘는 더 강력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하나하나 이제 후속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내일 아침에 갭상승해서 뛰어갈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내일 대충 아침부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시간의 흐름들, 특징주들이 이미 좀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해서 더 크게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좀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오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그 사실 그 뭐 잔반금여를 금지한다 이런 거는 우리의 방어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돼지열병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좀 미리 좀 소독을 잘한다던가, 혹은 뭐 이제 좀 뭐 백신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실질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주가 자체가 묵직하게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은 맞습니다. 돼지열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인데 일단은 사료주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종목들 한 발치를 더 멀리 본다고 하면은 그래 이 종목을 내가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